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더 운전기능사 필기 2022년 요약 및 예상 문제 2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약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실린더 헤드 볼트 체결법입니다. 실린더 헤드에 볼트 등을 조일 때는 중심 부분에서 외측으로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대각선으로 조인다. 헤드볼트를 조일 때에는 한 번에 조이면 헤드나 가스킷에 변형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결 순서에 따라서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조여준다. 즉 실린더 헤드라든가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는 이 중심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으로 조여가는 겁니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조여간다는 거, 대각선으로 조여간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린더 헤드볼트 등을 조일 때는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조여가고 한 번에 다 조이질 않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눠 조인다. 한 번에 다 조이게 되면 헤드나 가스킷에 변형이 오게 된다. 다음은 커넥팅 로드를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실린더에 피스톤이 들어있고 그 피스톤이 커넥팅 로드에 연결돼 가지고 크랭크 축하고 지금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이렇게 피스톤, 이 피스톤하고 이쪽하고 연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커넥팅 로드. 지금 여기 보시는 요거죠. 요거 보이시나요? 이것이 커넥팅 로드예요. 자, 이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거나 손상되면 제일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요. 그렇죠. 요 실린더의 실린더. 이게 이상이 생기니까 덜컹덜컹하면서 실린더를 마모시키겠죠. 네,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직접 영향 받는 거. 커넥팅 로드가 부러지거나 하면 실린더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흡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압축, 이것이 폭발, 동력이죠. 폭발, 그리고 이것이 배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이 후진하죠. 이렇게 후퇴합니다. 이렇게 후퇴하면서 공기를 빨아들이게 돼요. 여기 흡입 쪽에서. 이때는 어떻습니까? 흡입 밸브는 열리고, 배기 밸브는 닫히고, 이런 상태라야 공기가 흡입 밸브로 들어오겠죠.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라야 흡입 밸브로 공기가 들어오고 배기 밸브는 닫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온 다음에 압축해서 밀어 올리죠.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이때는 어떠냐면 압축에서는 흡입도 배기 밸브도 흡입 밸브도 배기 밸브도 모두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압축이 되겠죠. 김이 새버리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폭발 단계에서도 흡입도 배기도 다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강한 폭발로 뒤로 제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서. 그래서 압축과 폭발, 즉 동력 단계에서는 흡입 밸브와 그 다음에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하면서 뒤로 이렇게 밀려가죠. 이렇게 밀려오죠. 이때는 흡입은 닫히고, 배기 밸브는 열려줘야, 그렇죠? 여기에 있던 공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배기 밸브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배기 밸브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흡입에서는 흡입 배기는 열리고 배기 밸브는 닫힌다. 압축과 폭발에서는 흡입과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다. 그 다음에 배기 단계에서는 흡입은 닫히지만 배기 밸브는 열린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행식 오일 쿨러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순행식 오일 쿨러입니다. 이 뜯어본 건데요. 지금 여기 이 하얀 부분 있죠? 여기에는 지금 오일이 흐르고 있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냉각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냉각수. 이게 냉각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 냉각수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뜨거워진 오일이 냉각되는 거예요. 식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일이 너무 과열돼 가지고 엔진이 과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파손이 돼 가지고 이 오일이 냉각수 쪽으로 흡입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냉각수와 냉각수의
냉각수에 오일이 혼입돼 버리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보면은 오일이 듬뿍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물하고 오일하고 섞여 버렸으니까. 이 오일 쪽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냉각수 쪽으로 흘러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순행식 오일 쿨러에서 오일 쿨러가 파손되면은 냉각장치 내부로 엔진 오일이 대량 유입되게 된다. 이때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보면 냉각수에 오일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행식 오일 쿨러 알아두시고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제 흡입 행정에서는 피스톤이 상사점으로부터 하강하면 요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강하면 실린더 내로 공기를 흡입하게 되는데 이때 흡입은 열리고 배기밸브는 닫힌다는 거 아까 보셨죠? 압축과 폭발 행정에서는 동력 행정이 폭발이죠. 여기서는 흡입과 배기밸브가 모두 닫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기 행정에서는 그렇죠. 흡입은 닫히고 배기는 열려줘야겠죠. 그런데 디젤 기관에서 흡입 행정을 할 때 흡입되는 것은 공기입니다. 예, 뭐 혼합유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순수한 공기가 흡입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착화가 되는 거. 여기서 압축이 되고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죠.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붙어야 폭발이 일어나겠죠. 이 불을 붙이는 것을 디젤은 점화기관이 따로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압축 공기로 점화를 시켜요. 압축 공기로. 네. 강한 압축으로 그 공기의 압축열로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솔린은요, 별도의, 그렇죠. 네. 플러그가 있어요. 이 플러그로 점화를 시켜요. 착화를 시켜요. 그래서 디젤은 점화기관이 따로 없고 압축 착화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솔린은 점화기관이 따로 있어서 그걸로 점화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고압 전력 케이블이, 고압이 아니죠. 전력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 시트, 이런 표지 시트가 있어요. 땅속으로 전력 케이블이 통과되면 위험하게 되죠. 땅을 팔 때.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런 시트를, 표지 시트를 깔아준단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 표시를. 이 표지 시트는 지표면 아래 30cm 깊이에 설치한다. 중요한 것은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몇 미터라면 0.3m, 센치로 하면 30cm의 이러한 케이블이 여기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위험 표지 시트를 위에다가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파다가 이게 나오면 이 밑으로 지금 전력 케이블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감지하기 위해서요. 전력 케이블 표지 시트는 30cm, 지하 30cm 깊이에 설치한다.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고압 관을 보겠는데요. 가스관입니다. 여기서 고압, 중압, 저압은 1메가파스칼 기준에서 1메가파스칼 이상이면 고압이라고 그러고 0.1에서 1메가파스칼은 중압이라고 그러고 0.1메가파스칼 이하는 저압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중압 이상은 PLP 관이 이용된다. 이 PLP 관이라고 하면 강관에다가 피복해 준 거예요. PE관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저압은 그냥 PE관을 써요. 이 PE관을 폴리에틸렌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PLP관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라고 하고 이거는 고압강관입니다. 고압에 쓰이는 거고 아파트 단지 내 이런 공동주택 단지 내에 저압으로 흐르는 것은 PE관, 폴리에틸렌관이라는 저압관을 쓴다. 그래서 고압관과 저압관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것이 PE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PLP관이에요. 자, 이 강관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PE관을 도금했죠. 이 PE관의 특성은 뭐예요? 폴리에틸관은 지중해서, 즉 땅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식이 잘 안 돼요. 이 폴리에틸이라는 성질이 그래요. 이 PVC 성질이. 그런데 이게 단점 뭐래요?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고 빛에 약해요. 그래서 빛에서는 사가요. 그렇지만 땅 속에 들어가서는 부식이 안 돼요. 이런 강함이 있죠. 근데 강관은요, 땅 속에 들어가면 부식되죠. 그래서 이렇게 피복을 입히고 피관으로
P제열로 P복을 입힌단 말이에요. 이걸 PLP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고압관에 쓰이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PLP관은 고압관에 쓰이고 P관은 저압에 쓰인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호관을 보겠는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자,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특수한 사정으로 규정에 의한 심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밑에 안반이 있다든가 뭐 이래서 더 이상 판넬을 갈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도시가스관을 매립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보호관을 씌우게 되는데 이 보호관은 지면과 최소 0.3m, 즉 30cm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 밑에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 밑에가 이제 암석이라든가 이런 게 더 이상 못 들어간다면 도시가스 배관을 이렇게 깐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 피복관을 이렇게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깊이는 땅 속에서 30cm 이상은 떨어져서 깊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면 파다 보면 이 피복관이 나오겠죠. 도시가스 보호관이. 이 보호관을 보게 되면 이 밑에 도시가스관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나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보호관을 씌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보호관도 지표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다가 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린더와 피스톤의 관계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이렇게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에 하나하나에 이렇게 링이 끼워져 있죠. 그리고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피스톤 링이 헐겁거나 하게 돼서 이 그러니까 실린더와의 간극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오일이 윤활유가 어디로 들어가요? 요 위에.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예, 연료가 여기로 투입이 되죠. 연료가 투입되면 점화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폭발하면서 이 피스톤이 뒤로 밀리게 되는 이런 건데 여기에 연료가 들어가 있는 이 연료실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던 윤활유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료와 윤활유가 같이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링이 헐겁거나 어떻든 이 피스톤과 이 실린더 사이가 넓으면 여기로 어떻게 돼요? 오일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일 소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실로, 여기가 연소실이죠. 이 부분이. 이 연소실로 오일이 들어가서 연소되기 때문에 오일 소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오일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 그러면 제일 큰 것이 이 피스톤 링이 헐겁거나 피스톤과 실린더 간극이 커서 이 사이로 어떻게 돼요?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 가지고 연소실에서 연료와 함께 타버리게 된다. 그래서 오일이 많이 소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전조등에서 실드빔과 세미 실드빔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실드빔이고 이 부분이 세미 실드빔이에요. 실드빔이라고 하면 실드가 뭐예요? 보호 이런 말이죠. 실드 친다, 뭐 보호막 친다 이런 말이죠. 이 실드빔은 뭐냐면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예. 이 전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체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렌즈와 필라멘트와 반사경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조등을 이루는데 렌즈와 필라멘트와 반사경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필라멘트가 끊겼다. 그러면 전구만 갈아 낄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아예 통째로 갈아야 돼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세미실드 형은 뭐냐면은 이 전구만, 즉 필라멘트만은 따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라멘트가 끊어지다 그러면 전구만 교체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세미실드 빔이라고 해요. 실드 빔은 일체를 다 갈아야 되는 것이고 세미실드 빔은 전구만 교체하면 된다. 실드 빔 전조등은 렌즈, 반사경, 필라멘트가 모두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조등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통째로 바꿔야 된다. 세미실드 빔은 반사경과 렌즈는 일체로 되어 있는데 필라멘트는 별개로 되어 있다. 가장 잘 끊어지는 거. 그래서 즉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구가 나가면 전구만 갈아 낄 수 있다. 그래서 실드형은 일체형이라 전체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점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가솔린 엔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휘발유 쓰는 거죠. 보통의 승용차들. 디젤 엔진은요, 이건 경유차예요, 경유. 예. 자,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과 공기를 혼합해서 흡입하게 돼요. 근데 디젤 엔진은 공기만 흡입해요. 그다음에 가솔린 엔진은 점화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10분의 1로 압축해요. 그런데 디젤 엔진은 15분의 1로 공기를 강하게 압축해서 이 압축열로 자연 착화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따로 점화기관이 없고 예, 자연 착화를 해요. 압축열로. 그러니까 더 강하게 압축하죠. 그래서 압축의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엔진이 두꺼워요. 이 압축을 견뎌줘야 되니까. 그 대신 뭐가 있겠어요? 예, 힘이 좋아요. 힘이. 그렇죠? 예, 강한 압축으로. 자, 압축된 가솔린 공기를 전기 불꽃으로 점화하는 점화 장치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요, 디젤은 압축된 공기에 경유를 분사하면 어떻습니까? 압축된 공기 압에 의해서 자연 점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 발효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소가스 배출은 둘 다 똑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옥탄가와 세탄가를 보는데 옥탄이든 세탄이든 뭐냐면 비정상적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가솔린은 비교적 발화가 잘 되죠. 성냥불 그어주면 휘발유는 바로 붙죠. 근데 경유는 어떤가요? 성냥불 그어줘도 이거 불 안 붙어요. 즉 착화가 온도가 높아요. 근데 가솔린, 즉 휘발유는 착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옥탄은 가솔린에 쓰이는 건데 휘발유에 적용되고 세탄은 디젤에 적용돼요. 옥탄은 지정된 압축부에 도달하기 전에 연료가 미리 폭발하는 것. 왜냐하면 착화 온도가 낮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화점을 높여줘요. 발화점을 높여준다. 그러면 발화가 늦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 점화 시기를 맞추는 것이고 세탄은 옥탄과 반대로 디젤 연료의 발화점이 어때요? 너무 높아요. 잘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발화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쉽게 불이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탄가는 경유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옥탄가는 휘발유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장 크레인과 크레인을 보겠는데요. 이 보시는 이것이 천장 크레인이에요. 이 천장에다 매달라 가지고 물건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의 기둥과 보조 지지대는 레일을 천장에 설치하고, 이 레일이죠. 천장에 설치하고 여기서 이동하는 크레인, 이것을 천장 크레인이라고 그래요. 공장이나 양수장 등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천장 크레인이. 그런데 알아둘 건 이거예요. 천장 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워 크레인은 건설기계예요. 그래서 천장 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니다. 그냥 공장에 붙박이 해놓고 쓰는 천장 크레인, 이건 건설기계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건설 현장에 쓰이는 이게 지금 타워 크레인이에요. 이 타워 크레인은 건설기계예요. 건설기계의 마지막 항목, 마지막 번호 27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7개의 건설기계를 다 외운다는 것도 쉽진 않아요.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타워 크레인은 건설기계이지만 천장 크레인은 건설기계가 아니다. 그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면허 정지 효력 정지 기간이에요. 자, 재산 피해 금액이 50만 원마다 그 50만 원의 일일이에요. 만약에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재산 피해 금액이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50만 원마다 일일이니까 이걸 50만 원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4일이죠. 4일에 면허정지가 일어나게 돼요. 사망은 한 명마다 45일이 면허정지가 있고 중상은 1명마다 15일의 면허정지, 경상은 1명마다 5일의 면허정지. 꼭 이 금액 알아두세요. 재산 피해 금액 50만 원마다 면허정지 효력 기간은 1일이다. 만약에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면 3일에 면허정지가 일어난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린더 헤드 등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볼트를 조이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중심에서 외측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그렇죠. 여기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외곽으로 대각선으로 조여간다. 한 번에 다 조이지 않고 나누어서 조인다.
규정 토크를 한 번에 조인다 그래 틀렸죠? 조이기 쉬운 것부터가 아니고 중심에서 외곽으로, 외측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외측으로.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커넥팅 로드가 부러질 경우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은, 네, 아까 보셨죠? 어디라고요? 그렇죠.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에서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을 때는, 흡입과 배기가 모두 닫혀 있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압축과 폭발. 이 폭발을 다른 말로 동력 경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둘에서는, 예, 흡입과 배부가 다 닫혀 있어야 김이 안 새겠죠. 그래서 압축, 폭발에서는 둘 다 닫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예, 그렇죠. 동력 경쟁, 이게 폭발이니까. 배기 경쟁에서는 배기 밸브 열려줘야죠. 흡입 경쟁에서 흡입 밸브 열려줘야 돼요. 소기 경쟁은 뭘까요? 이거는 이행정 기관, 오토바이 같은 데서 흡입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행정 기관의 흡입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라디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냉각수에 오일이 섞여 있다. 네, 그림에서 보셨죠?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가 뭐가 있어요? 이제 이 오일이 흘러요. 이 밖에는 냉각수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일을 식혀줘요. 근데 이게 파손이 됐어요. 그럼 오일이 전부 냉각수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라디에이터 쪽으로 들어와서 라디에이터에 냉각수가 섞여 있겠죠. 오일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라디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냉각수에 오일이 섞여 있다면 뭐가 파손됐다? 이것이 뭐죠? 그렇죠. 오일 쿨러죠. 예. 순행식 오일 쿨러가 파손되었다. 전력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시트. 땅속에 몇 cm 깊이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30cm 깊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폴리에틸관, 가스, 지하 매설용, 이건 맞죠? 일광과 열에 약하다. 맞습니다. 예, 땅속에서는 부식은 안 되지만 이 PVC라든가 이런 게 특징이 뭐예요? 예, 열에 약하고 햇빛에 약합니다. 도시가스 고압관으로 이건 틀렸죠. 이건 뭐예요? PLP관이라고 그랬죠. 예, 가스 강관. 부식이 잘 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관은 도시가스 배관 중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등에 설치하는 뭐다? 저압 배관용이다. 그래서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관 그러면 이것이 PE관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것은 저압관이다.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한다. 고압관은 아보다시피 PLP관이다.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 매설할 때 특수한 사정으로 특수한 안방 같은 게 있었어요. 규정에 의한 심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 위에다가 보호관을 씌우면서 이제 매설할 때 이 보호관 외면이 지면과 최소 얼마 이상의 깊이를 유지해야 되는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30cm, 0.3m가 되겠죠. 디젤 기관에서 흡입 행정 시 흡입되는 것은, 자, 디젤 기관에서 흡입되는 것은요. 가솔린에서는 혼합기죠. 공기하고 연료가 합기에 들어가요. 그러나 디젤 기관에서는 공기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디젤 기관에서 흡입 행정 시 흡입되는 것은 공기입니다. 엔진 오일의 소비량이 많아지는 직접 원인. 자, 엔진 오일이 어떤 때요? 예, 피스톤하고 실린더의 간극이 넓어서 그 사이로 연소실로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경우에요. 자, 피스톤 링과 실린더의 간극 과대. 이게 정답이겠죠? 나머지는 아닌 것입니다. 디젤 기관과 관련 없는 거. 착화, 점화, 에어 플러그, 세탄값. 자, 디젤 기관과 관련 있는 거. 자연 착화되죠? 네, 자연 착화되다 보니까 엔진이 너무 차가우면 잘 착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에어 플러그로 에어를 좀 식혀줘요. 자, 디젤은 경유는 어때요? 네, 착화 온도가 너무 높아요. 성냥불 그거대도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붙게 만들어주니까 거기에다가 예, 세탄가를 쓴다고요.
좀 잘 붙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점화는요. 점화 기관이 따로 없어요. 디젤 기관은. 네, 이건 가솔린 기관을 점화시켜주는 거죠. 플러그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디젤 기관에는 따로 점화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압축 온도 약 15분의 1, 15배 이상으로 압축을 시키니까 거기서 열이 나와요. 발생해요. 거기서 자연 착화를 하게 됩니다. 윤활유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윤활유 사용할 때 항상 우리가 SAE 번호를 말해요. SAE 번호가 높을수록 어때요? 온도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SAE 번호도 높은 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SAE 20과 SAE 30은 SAE 20은 보통 겨울에 쓰는데 온도가 낮을 때 쓰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 번호도 올라가요. 네. 그래서 SAE 20은 주로 겨울에 쓰고 아주 겨울에는 SAE 20 윈터를 쓴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SAE 번호도 올라간다. 자, SA 번호는 일정하다 아니죠. 20도 있고 30도 있고요. 여름은 겨울보다 S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 여름은 겨울보다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SA 번호도 올라가겠죠. 맞는 것이죠. SA 번호는 계절과 관계없다. 틀렸어요. 계절과 관계 있죠. 여름에는 30, 겨울에는 20을 쓰는 거예요. 겨울은 여름보다 S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 겨울은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으니까 SA 번호도 뭐예요? 해야 낮은 걸 써야겠네요. 그런데 겨울은 여름보다 SA 번호가 큰 걸 써야 한다 그런 게 틀렸죠. 맞는 것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여름은 겨울보다 SA 번호가 큰 윤활유를 사용한다. 그래서 윤활유의 점도는 SA 번호로 분류하며 여름은 높은 점도를 겨울은 낮은 점도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SA 번호가 높다는 것은 점도가 높다는 거예요. 점도가 높다는 건 뭔 말이에요? 끈적끈적하단 말이에요. 끈적끈적. 그러면 여름에는요. 더 끈적끈적한 걸 써야 그렇죠? 날씨가 더우니까 묽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여름에 점도가 낮은 물렁물렁한 예, 그런 그, 윤활유를 썼다고 해도 물같이 묽은 윤활유. 그러면 날이 더우니까 더 묽어지겠죠. 물처럼 줄줄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끈적끈적한 점도가 높은 걸 사용하고 겨울에는 점도가 낮은 걸 써도 공기가 낮으니까 추우니까 딱딱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낮은 점도를 사용한다. 겨울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어 플러그가 15초에서 20초에서 완전히 가열되었다. 그러면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15 내지 20초에서 에어 플러그 디젤 엔진의 에어 플러그 완전히 가열되다 그러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15 내지 20초가 되면 완전 가열돼야 맞아요. 정상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잘 안 된다. 잘 안 걸린다.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냉각수냐 아니면 오일이냐 아니면 연료계통에 공기가 들어갔으냐 정답은요. 연료계통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은 가솔린에서는 되지만 이것은 순수한 공기만 들어가줘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디젤에서는 뿜어주는 것은 무엇만 뿜어줘요? 경유만 뿜어줘야 돼요. 경유만. 그리고 여기서 피스톤이 압착시키는 이 압착열에 의해서 경유를 분사하면서 불이 붙는 거란 말이죠. 연료계통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공기가 희석시켜버려서 안 돼요. 이 착화도 잘 안 되고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연료계통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디젤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디젤 기관의 연료계통에 공기가 들어가면 연료 분사가 어려워져서 엔진 시동을 어렵게 한다. 연료계통에 공기가 들어가면 시동이 잘 안 걸린다. 실드빔 형식의 전조등을 사용하는 건설기기 장비에서 전조등 밝기가 흐려서 야간 운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다. 가르려고 한다 이거죠. 교체하려고 한다. 그 올바른 조치 방법은 자 실드빔입니다. 전체 통째로 갈아야 돼요. 렌즈만 교환한다 안 되고 반사경만 교환한다 안 되고 전부 필라멘트만 교환한다 안 돼요. 전조등을 교환한다. 통째로 간다. 이게 정답이에요. 전조등을 교환한다. 통째로 교환한다.
노도의 작업 중 그레이딩 작업이란 어떤 거냐? 예. 이 그레이딩 작업이란 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그레이딩의 이 단계라는 말도 있죠.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게 단계별로 평평하게. 이게 평지 작업이라고 하는 게 그레이딩 작업. 이걸 평탄 작업 또는 평지 작업 또는 정지 작업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면 고르기 작업이 평지 작업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정지 작업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평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지면 고르기 작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면 고르기 작업, 정지 작업, 평탄 작업, 그레이딩 작업 이런 경사를 완화하고 땅을 고르는 거예요. 지면 고르기 작업입니다. 로더의 작업 중 이동할 때 버킷의 높이는 이동할 때 버킷을 어느 정도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이 버킷을 달고 다니느냐 하는 거예요. 몇 미터일까요? 60cm예요. 0.6m입니다. 60에서 90c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 27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외우기도 어려워. 이거 다 들어가요. 노상안정기, 로더, 콘크리트 살포기 다 들어갑니다. 아닌 거. 천장 크레인. 타워 크레인은 되는데 아까 보셨죠? 천장 크레인. 천장에다 크레인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건설기계 조종 중 재산 피해를 입혔다. 피해 금액 50만 원 받아 면허정지 효력 기간 며칠이다? 하루. 그렇기 때문에 2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났다. 이 건설기계 운전하다. 그럼 며칠일까요? 5, 25, 5일의 면허정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업무 대행기관. 뭐 승강기 뭐 이런 걸 하면 꼭 붙는 말 있죠. 앞에가. 대한자 붙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원 이거 꼭 붙어요.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이것이 검사 업무 대행기관입니다.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느냐? 이게 사업자 등록과 같은 건데요. 그렇다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이것도 아니겠죠? 이걸까?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할 일은 없겠죠. 시장군수 구청장에 자치군이 있는 데는 구청장, 자치구청이 있는 데는 시장군수 구청장.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 지나치게 높다. 이거 뭐예요? 끈적거린다. 이게 끈적거린다. 자, 아주 극단적으로 이게 거의 그냥 밀가루 반죽 수준으로 끈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일이 누설 될까요? 안 될까요? 지나치게 점도가 높으면. 오일 누설이 거의 안 되겠죠. 오일 누설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점도가 지나치게 높다. 끈적거린다. 거의 밀가루 수준처럼 끈적거린다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자, 너무 끈적거린다. 그렇죠. 펌프가 품어 넣으려고 해도 너무 끈적거려서 품을 수가 없어요. 유동저항이 커져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맞죠? 동력 손실이 증가해요. 끈적끈적해가지고 기류율 감소되겠죠. 내부 마찰이 증가하겠죠. 누설은요? 오일이 묽을수록 누설되지만 너무 끈적거려서 밀가루 반죽처럼 끈적거린다. 누설 잘 안 되겠죠? 오일 누설의 증가는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낮았을 때, 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 자, 오일이 온도가 상승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묽어지죠. 점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묽어진다. 묽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오일 누설이 잘 일어나겠죠. 유압 오일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건 안 써지는데, 묽어진다 이 말이에요. 온도가 상승하니까. 그러면 오일 누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하가 아니라 증가하겠죠. 묽어지니까. 그래서 결과가 아닌 걸 이렇게 틀렸네요. 점도 저하, 묽어지니까 점도 저하고 밸브의 기능 저하, 조그만 틈새만 있으면 여기로 새버린단 말이죠. 펌프 효율의 저하. 그래서 너무 묽어가지고 물처럼 되어버려요. 그럼 펌프 효율도 저하되겠죠. 이건 다 맞는 것이죠.
틀린 것은 오일 누설의 저하. 이게 틀린 것입니다. 네. 이와 오일의 온도가 상승하면 묽어졌다. 묽어지면 오일 누설이 저하가 아니라 증가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